그 객지장 프로그램의 필요성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7단을 갖다가 뭐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되죠. 이제 이렇게 또 잘 쓰고 있었지요. 근데 요구사항이 바뀌는 거죠. 임의의 그 7단을 갖다가 막 한 1000까지 찍어봐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찍을 수가 없죠. 이거 쓰다가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기나 반복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한다 그랬어요. 이게 프로의 발전사입니다. 왜 분기나 반복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게 없으면 이거를 1000만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10만이 되면 이거 카피하다가 거의 한 몇 년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10만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임의의 단을, 그러니까 7단이 임의의 단을, 그럼 3단, 4단, 아무 단을 뭐 만까지 출력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바뀌게 되면 만약에 지금 B안보다는 A안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요구사항이 만약에 7단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8단, 9단, 10단일 경우에 99까지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걸 7, 8, 9 딱 바꿔가면서 세 번을 다시 또 쳐넣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이런 게 만약에 뭐 22단, 23단 해가지고 한 1000단까지 99까지 출력해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for로 만드는 것도 답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과 몇 단을 어디까지 출력하라는 것 갖다가 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7단이면 7단과 100까지 22단과 뭐 1000까지 요 값만 주게 되면 매칭시켜서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요게 뭐냐면 함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B 안에서 A 안을 발전하고 A 안에서 함수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 개발해야 될 내용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거를 짤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출력 그 단을 갖다가 입력 받는데 한 3개나 4개, 10개 갖다가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368단이면 어떻게 돼요? 3단 넣은 거를 한번 돌리고 6단 넣은 거 한번 돌리고 8단 한번 돌려야 되잖아요.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거를.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함수를 둘러싸는 이 입력을 처리하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함수를 포함하는 뭐 복합 함수라고 내가 표현했었고요. 이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의 시작이다라고 어제 설명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요 1편의 내용이었고요. 2편은 뭐냐면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요구사항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복합함수까지 만들어서 구현을 했어요. 됐죠? 그 복합함수가 되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죠? 이런 게 뭐 실무에서 많이 짜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 그럴 때.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내가 만든 함수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싶은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쓰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들어온 거야. 여러 명의 개발자가 들어와서 막 짜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앞에서 말한 복합 함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복잡하게 막 요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걔도 그거를 쓰고 난 또 걔가 만든 함수를 또 내가 쓰고 싶은 거야.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 왜? 특히 요즘처럼 프로그램이 커지고
개발자가 한 몇십 명이라도 쫙 동시에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이 쓰이는 기능들은 서로 막 얘가 만든 걸 이쪽에 쓰고 저쪽에 제가 만든 걸 내가 쓰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함수를 남한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함수는 요거는 이걸 몇 단을 몇 가지 하는 거고요. 하는 함수고요. 이거는 요거 함수는 인풋을 쭉 받는 거예요. 인풋을 받았을 때 맨 마지막으로 별표가 들어오면 때까지 받아서 그 받은 인풋들을 갖다가 리스트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거 찍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쭉 설명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함수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필요한 게 되게 많아. 그럼 나는 그냥 내 프로그램 내 것도 바쁜데 저 사람이 있잖아 이 함수를 여기 보이는 이 함수 있죠 이거를 내가 로직을 들어가지고 그걸 이해해서 쓴다는 거 하면 그게 안 될 건 아니지만 수십 명이 막 서로 막 하면 이 너무 어지럽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이 개발한 어마어마한 소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유지보사로 들어온 사람이 그걸 수정한다고 치면 수정을 뭔가 하나 바꾸려고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다음은 이거랑 관련없는데 이거를 자기가 관리하던 소스의 한쪽 부분에서 이걸 쓴다고 해서 이 소스를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 소스를 이해해야 쓰죠. 그죠? 이해 못하면 어떻게 써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개발자가 많다 보니까 함수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어.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많은 개발자가 쓴 함수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나중에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또 그걸 사용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보면 아까 말하는 복합 함수 입력받는 거, 그죠? 구구단 출력하는 거. 두 개 함수 있죠? 거기다가 입력받은 것들 몇 단을 출력할 거냐를 입력받는 함수 리스트를 갖다가 함수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자료형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입력을 받는 부분, 이거 복합 함수라 했죠? 여기서 콜하는 요 함수 부분, 요거 있죠? 요것이 여기 있죠. 그 여기서 하는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형들.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로. 그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거 갖다 공지 올리면 누가 이걸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구단 출력하고 싶으면 이 클래스를 부르세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넘버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단수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별표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돌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구단 출력되잖아요. 구체적인 것, 로직을 알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거 안 묶어놓으면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묶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클래스를 쓰시고요. 요 클래스에 있는 인풋 넘버라는 데다가 값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구단을 출력하는 로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할 일 따로 있는데, 여기서 구구단 출력하는 로직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저 로직을 배워야겠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주면, 그럼 나 어떻게 돼요? 요 클래스 가져다가 선언하고, 인풋 넘버 내 값만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출력 나오잖아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때요? 잘 보세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다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클래스로 묶어놓지 아니하면 인풋 넘버랑 멀티 테이블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는 몰라요. 나중에 또 찾아봐야 돼. 소스를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소스가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소스가 커지고 수십 명이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런 연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던져버리면 그걸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은 뭐야? 이거 소스를 몰라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니까.
요 사사로운 차이가요. 수십 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명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개발할 때 크게 여러 명이 개발할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왜 여러 명이 개발할 때 필요하냐면 내가 개발하는 함수 또는 데이터를 이렇게 관련 있는 것들을 하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풋, 입력받는 아까 복합함수하고 구글에다 출력하는 멀티 테이블 두 개 함수를 하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선언해버리는. 묶어서 선언해버림으로 해서 뭐를 기억할 필요가 없냐면 인풋 넘버와 멀티 테이블이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없고 멀티 테이블을 내가 로직을 알 필요가 없고 인풋 넘버의 로직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만 알면 돼요? 구글에다 출력하려면 저거를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인풋 넘버만 넣으면 된다는 것까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 그러니까 앞에서 분기 나오고 함수 선언하고 복합함수 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합함수와 단위함수 또는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쓰려면 내가 이 함수, 인풋 넘버, 멀티 테이블을 둘 다 내가 소스를 보고 확인해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내 소스에 포함을 시켜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해버리면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오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요.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해서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것들을 묶어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인데 이거는 왜 언제 쓰는 것이냐면 그 개발자가 내가 일을 할 때 딴 사람이 개발하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구구단을 출력하려고 이 소스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그냥 이것만, 이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거를 저 사람이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만든 소스의 로직을 알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은 내가 만든 뭐 이자율 계산하는 걸 알고 싶으면 내가 준 대로 내가 만든 클래스를 가져다가 그냥 거기다가 값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짜는 것. 개발자와 개발자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거를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걸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 명이 크게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쓴 도구 중에 하나가 클래스 객체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클래스를 차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러죠. 클래스는 도구잖아. 도구하고 목적을 동일시하면 안 되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하면 그걸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프로그램 지금 어제 이전 거하고 요거 두 개의 동영상에서 학연 쓰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쭉 발전하면서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커지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객체지향으로 와서는 이제 여러 명이 개발한 환경이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로 말하면 인풋 넘버와 멀티 테이블을 갖다가 하나 묶어버리는 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니죠? 하지만 요거를 잘 이해하고 요거만 잘 적용하면요.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풋 넘버와 멀티 테이블 같은 요런 연관성 있는 요런 함수들이 여러분 프로그램 짜는데 한 2,000개쯤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와 인풋과 멀티 테이블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소스 봐야죠, 뭐. 그럼 2,000개의 소스 자기일 거야? 어떻게? 어느 세월에? 나 같으면 클래스에다 묶어 놓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소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주석을 달아놓죠. 이렇게 쓰라고.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내 거에만 집중할 수 있죠. 구구단 같은 거 할 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 제가 만든 거랑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개발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시점에서 객체지향이 필요한 필요성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그전에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죠 뭐. 그러면 그러면 클래스 지향이라고 안 하고 왜 객체 지향이라고 사람이 이름 붙였을까요? 클래스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객체 지향이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이거는 클래스 형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값을 갖는 거잖아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인테자를 갖는 A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인테자는 형이고요. A는 실제로 변수고 거기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요게 클래스고 요게 객체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객체죠. 그래서 객체적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하고 객체는요. 변수형하고 변수와의 똑같은 관계인 거예요. 변수형이 클래스인 거고요. 변수가 객체인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인테자 A랑 C 멀티테이블 탭이랑 뭐가 달라요? 이거는 이런 형태고요. 이런 형태를 가지는 변수. 인테자 A. 인테자형을 가지는 변수 A.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적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진 거고요. 객체적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용한 좀 더 깊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